자, 저희는 이제 통합변화 시스템입니다. 통합변화. 왜 통합변화를 해야 되느냐? 자, 인간은 몸만 가진 존재도 아니고 영혼만 가진 존재도 아니에요. 정신적인 존재이면서 신체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것도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생각을 하면서 가슴으로 뭔가 감정을 느끼면서 또 만나는 사람과 어떤 교류를 하면서 그러면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에 기계적으로 말만 하는 게 인간이라면 우리는 스피치 훈련만 하면 돼요. 계속 말하는 것만.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만 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교류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도 느껴야 되고 교감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느낌들이 자연스럽게 입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피치 훈련을 한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감, 자존감이 커져야 되고 신체적으로는 언어적인 감각을 키워야 돼. 뭐 이른바 언어의 유창성 이런 건 또 이제 발음하고 또 많이 관련이 됩니다. 안면 근육도 풀어주고 혀 근육이라든지 복식 호흡법이라든지 또는 배에서 노는 그런 발성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말을 잘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신체, 정신, 영적인 부분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17년 동안 이 발표 불안 극복 스피치 훈련을 제가 진행을 해왔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발표 불안이란 주제로는 저를 뛰어넘는 사람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발표 불안 문제를 가지고 뭐 다른 쪽에 가서 해결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저한테 와서 해결이 됩니다. 긴장 떨림이나 스피치 공포나 발표 불안 어떤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마 정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설. 아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4단계로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첫 만남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만남 뭐냐면, 자,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하라. 시작.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하라. 자, 변화의 첫 번째는 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 실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물고기로 본다면은, 헤엄칠 수 있는 어떤 물이라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실수를 하면서도 말을 못하더라도 마음껏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만남이고, 자, 두 번째는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라. 시작.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라. 이건 이제 심리 치료적인 문제인데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긴장 떨림이나 불안이나 말을 못하게 만드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 이 심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치료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로 저희는 이제 최면이나 NLP 기법을 써요. 그 다음에 3단계, 자, 내면의 파워, 자기 사랑의 힘을 키워라. 시작. 내면의 파워, 자기 사랑의 힘을 키워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잘하는 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안에 사랑의 힘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말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부족할수록 말을 잘하기가 힘들어져요. 그것도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4단계가 뭐냐면, 자,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명강사를 훈련하라. 시작.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명강사를 훈련하라. 이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스피치는 공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스피치가 공부라면 선생님이 오늘 하루 듣고 그냥 끝내도 돼요. 또는 서점에 가서 스피치 관련된 책 한 권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우리가 수학, 영어처럼 공부를 한다면 아는 순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자, 스피치는 운동이다. 자, 스피치는 운동이다. 시작. 스피치는 운동이다. 운동은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꾸준히 해서 신체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스피치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꾸준한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는 한 달, 두 달 하고 그만두는 걸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봐요. 운동을 한 달, 두 달 하고 그만두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스피치 훈련도 한두 달 하다 그만두면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의 믿음도 한두 달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죠. 믿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꾸준히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스피치도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운동을 하는 것처럼 평생 동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평생 회원제를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격이 비싸고 그러지 않아요. 다른 스피치 학원에 두 달치 회원을 해 평생 회원비로 받으니까요. 굉장히 싸죠. 어쨌든 그것도 뒤에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럼 4단계로 이루어지느냐? 자, 우선 모든 변화와 학습은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촉진된다라는 걸 아시래요. 편안한 분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도 마찬가지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편안하지 못한 분위기는 뭐냐? 뭐 아버지가 엄격하거나 권위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또는 신체 체벌을 하거나 그런 어릴 때 가정 문화. 어머니가 너무 꾸지람을 자주 하거나 뭐 잔소리를 하거나 어머니가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게 편안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성격적인 문제, 그러니까 스피치 대인관계 성격적인 문제는 반드시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한 실수를 해야 되고 충분히 나를 표현을 해야 돼요. 아기는 아기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가 아기답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울고 웃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모든 희노애락과 관련된 감정들을 부모 앞에서 자유롭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썽도 부리게 되고 사고도 쳐야 되고 울고 웃고 다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어릴 때 부모가 너무 엄해가지고 너무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로 키우잖아요. 착하고 얌전한 아이로 키우잖아요. 또는 철이든 아이로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이 되는 겁니다. 욕구 좌절이 일어난다는 거죠. 좌절된 욕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내면에 있어요. 내면에 억압되고 이게 엉어리가 되고 한이 되고 합병이 되는 거야. 마치 이제 오랫동안 물이 흐르지 않고 물이 고여 있잖아요.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썩어버리죠. 마음도 오랫동안 표현되지 못하고 남의 눈치 보고 착한 아이로만 크다 보면 마음이 안에서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착한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착한 인생을 사느냐? 착한 인생을 안 살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착한 남자랑 결혼하지 마세요. 자, 결혼 안 하신 분은 착한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착한 남자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면 본색을 드러내는데 술을 마시면 술주정을 부린다든지 뭐 폭력적인 남자 된다든지 연애할 때까지는 참 좋아요. 연애할 때까지는 너무나 착한 남자 잘해줘. 근데 결혼해서 애기 딱 한 명 놓잖아요. 그때부터 본성이 나올 본성. 억눌려져 있던 그 감정들이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한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주정 부리는 모든 남자들은 착한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술 먹고 필름 끊기는 남자들도 거의 착한 남자들이에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거의 착한 애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결혼 생활 해보면은 오히려 가정적이고 잘 사는 남자들이 어떤 남자들이냐면요. 어릴 때 사고도 치고 말썽도 부리고 공부도 못하고 엄마 아빠한테 막 정말 애먹이던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참 잘 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 이제 충분히 자기를 표현하면서 마음에 엉어리가 없는 거예요. 얘들은 마음이 이제 쉽게 말하면 대청소가 된 거예요. 웅덩이에 물이 흐르면서 깨끗해진 것처럼 마음도 깨끗해지면서 이제는 편안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억압은 이렇게 병을 만든다 이걸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온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 불안증, 긴장, 떨림, 두려움, 뭐 남의 눈치 보는 성격, 기죽는 성격 이게 다 뭐냐면요. 억압되어 있는 마음에서 나온 억압. 어릴 때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그 억압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억압의 고리를 풀어버릴 수 있는 편안한 실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뭐냐? 자, 첫 만남이라는 건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평가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시작. 평가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이 말입니다.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자. 말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봐주고요. 긴장하면 긴장하는 대로 봐주고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그 사람을 봐주자는 거죠. 우리가 아기가 기저귀에 똥 쌀 때 아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 왜 똥 쌌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너 똥 쌌으니까 한 대 맞을래? 이거 아니잖아요. 아기가 똥 싼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스피치 기저귀를 차고 있다 생각을 해야 돼. 자, 나는 스피치 기저귀를 차고 있다. 스피치 기저귀를 차고 있다. 스피치 기저귀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치 기저귀를 차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기저귀에 똥을 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치 할 때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한 것은 스피치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럼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을 충분히 싸야 되는데 난 안 싸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가. 예? 기저귀 뗄 수 있어요? 뗄 수가 없지. 그래서 아기는 아기다워야 된다. 아기가 기저귀에 똥 싸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피치 기저귀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는 앞에서 긴장되고 떨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첫 번째로 구성을 하는 게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이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시면 박수 3번 시작.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공감적 경청 촉진적인 분위기 시작. 공감적 경청 촉진적인 분위기.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이른바 리액션을 잘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말 잘 놓지 않아요? 리액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꼭 뭐 입으로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부드러운 눈빛에, 자 부드러운 눈빛, 시작. 부드러운 눈빛, 온화한 표정, 온화한 표정,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반응. 이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눈빛이 부드러워야 돼요. 막 눈빛이 째려본다든지 막 천정이나 벽을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내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눈빛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느껴져야 돼요. 너무너무. 그래서 계속 바라보고 싶은 그 눈빛.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마음의 창. 그러니까 이게 눈빛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마음 안에 사랑을 담는 거죠. 마음속에 5번 반복하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진짜 그 생각해야 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5번 마음속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반복을 하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눈빛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눈빛을 부드럽게 만들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의 사랑을 담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정말 진실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눈빛은 부드러워집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눈빛을 보면은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아기가 다른 낯선 사람을 보면은 울잖아요. 낯가림을 하잖아요. 그 차이를 잘 보시라는 거죠. 엄마 눈빛을 보면 왜 이렇게 편안해지냐? 엄마가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랑 대화할 수 있는 게 뭐 눈빛이 뭡니까? 몸으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몸으로 대화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몸의 사랑을 표현해야 돼. 부드러운 눈빛, 온화한 표정. 온화한 표정이 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 광대가 승천이 돼야 돼 항상. 자, 광대 승천 시작. 광대 승천. 자, 광대 승천이 되려면 이 꼬리도 같이 올라가야 돼 살짝. 자, 오이. 오이 하면서 5초 동안 해서 봐봐. 오이. 예. 이 몸이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가만히 내려버리면 또 이게 내려가 버려. 이게 오이 5초 동안 가만히 있으면은 광대도 올라가고 이 꼬리도 살짝 올라가요. 그러면 인상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온화한 표정이 될 수 있다. 자,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하셔야 돼요. 하루에 5번. 자, 뭐라고? 웃는 네, 연습.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해라. 자, 오이 하면서 5초 동안 웃는 연습을 하시라. 그래서 내 표정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 내가 지금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내가 웃는 표정인지, 찌푸린 표정인지, 그냥 진지한 표정인지 내가 내 표정을 알아야 돼요. 평소에 내가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다 보면은 내 표정을 내가 기억하겠죠? 아, 이제 웃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웃어야 돼. 진지한 표정을 지어야 되고 진지한 표정을 지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습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몸으로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부드러운 눈빛과 온화한 표정,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몸으로 들어줘야 돼요. 마치 엄마가 아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지. 근데 이 공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감은 숨 쉬고 싶은 욕구가 똑같아. 자, 모든 사람은 왼쪽 가슴에 뭐가 있냐면은 자,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이해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나는 사랑받기 싫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를 미워해 주세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저를 무시해 주세요. 이런 사람 없죠? 전부 왼쪽 가슴에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자, 이해받고 싶어요. 이해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중요한 사람으로 봐주세요. 중요한 사람으로 봐주세요. 제 편이 돼주세요. 제 편이 돼주세요. 이게 편 들어주세요. 뭐 이런 이게 다 어떤 욕구냐면은 심리적인 산소를 제공받고 싶은 욕구다 이런 뜻이에요. 심리적인 산소. 그러니까 심리적인 산소는 뭐냐? 바로 이해, 인정, 수용, 존중 이런 게 심리적인 산소인데 마치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숨을 못 쉰다고 생각을 해봐요.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자, 물에 빠져서 숨쉬기 곤란한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너 왜 공부 열심히 안 하니? 보험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말 들려요, 안 들려요? 네?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공부를 왜 안 하냐고. 보험 가입하라고.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숨쉬기 힘든 사람한테 어떤 좋은 이야기도 내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숨을 못 쉬는 사람한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숨 쉬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새끼줄을 던져서 자,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도록 도와주는 거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한테 먼저 내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아, 이제 할 것 같다. 답답한 마음이 없어지네.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 없어졌네. 이제 내가 마음이 열리네 이거죠. 요걸 만들어야 돼.
요거는 뭐 교회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심리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 없이 일저 뭘 하든지 간에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상대방이 숨 쉬도록 도와준다. 요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가 스피치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숨이 막혀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아는 걸 갖고 있어도 숨을 못 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서 말이 안 나오는 형태가 긴장되고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고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뛰고 이렇게 머리에 식은땀이 나고 이게 다 뭐냐면 숨을 못 쉬어서 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한테 숨 쉬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자,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은 표정으로 그럼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서 그 사람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산소를 제공해 주는 산소. 신선한 산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수용, 존중, 공감, 이해. 아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예,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세 번째로 이제 내면과 외면의 일치, 진솔성, 개방성이라는 게 가능한데 인간은 자, 우리 내면에 뭐가 있냐면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자아, 실현, 경향성. 시작. 자, 위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인간은 굳이 나를 감출 필요도 없고 나를 이제 개방하는 쪽으로 가는데 근데 자기 자신을 가장 자기답게 실현하는 쪽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인간은 말을 못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아기가 공부를 못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직장에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은 영업 실적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영업 실적이 올라가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본다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잖아요. 앞에 놓은 분이 간증을 너무나 잘한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근데 막 지적하고 평가하고 막 카메라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이제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오히려 실력이 저하가 된다. 학교에서도 우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 사회가 1등 문화 때문에 망쳐놓은 거예요. 1등 문화. 1등 아니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대학교 서울대를 나와야 인정해주고 회사에서도 1등을 해야 인정해주고 그래서 1등을 못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는 거지. 난 1등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스피치도 마찬가지. 내가 1등 스피치를 하지 못하면 항상 기죽고 주눅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1등의 문화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문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한 인격체를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물고기를 물속에 넣었을 때 물고기는 헤엄을 잘 치는 게 쉬워요? 헤엄을 못 치는 게 쉬워요? 잘 치는 게 쉽겠죠? 물고기한테 이 물이라는 것은 헤엄을 가장 잘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자, 야생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야생동물 풀어주면은 죽을까요? 잘 살까요? 잘 살아요. 나무를 기름진 토양에 심어놓으면 죽을까요? 잘 살까요? 잘 살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기름진 토양. 자, 물고기가 헤엄을 치는 것처럼 물 같은 환경이 뭐냐? 바로 찬만한 환경이다. 이 찬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인간은 가장 쉽게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실력을 잘 발휘하는 쪽으로 성장 발전을 한다. 요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요거는 대학을 나와야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야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차별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노사모 회원들이 10대부터 70대 그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그 저금통 틀어가지고 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참만남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노사모처럼 나사모 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나사모. 자, 나사모.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나사모. 이게 나사모인데 나사모 같은 참만남인데 이 나사모의 회원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학을 안 나와도 되고 나이가 많아도 되고 나이가 적어도 되고. 그래서 여기는 저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제가 다 모아요. 자, 왜냐면 이거는 사랑의 힘으로 키워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해도 좋고 잘해도 좋아요. 우리는 말 잘하고 못하는 거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기답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자아를 실현하는 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웅덩이에 물이 고여있는 것처럼 마음이 고여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썩어 문드러져서 긴장이 되고 떨림이 되고 불안이 되었는데 이걸 하나씩 해소를 시켜주는 거지. 물 흐르듯이. 그러면은 깨끗한 물이 되는 거죠. 마음도 깨끗해지면서 사랑의 에너지로 다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단계는 뭐냐면 체면 NLP를 통해서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럼 체면이 뭐냐? 지금 교회 다니는 분은 체면을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계세요. 그 체면은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정적인 체면이 아니에요. 이 체면은 뭐냐면은 자, 체면은 편안해지는 것이다. 시작. 체면은 편안한 것이다. 체면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체면은 마음의 문을 열리는 것이다. 체면은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다. 체면은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 체면은 이렇게 편안해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도 체면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까? 네. 제 이야기 잘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동문 강의 체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제 이야기 외에 다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정동문 강의 체면에 빠져 있는 거죠. 자, 하나의 문화라는 것도 체면이고요. 자, 재밌는 강의에 빠져 있는 것도 체면이고,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에 빠져 있는 것도 체면이에요. 한 가지 생각이 빠지면 그건 체면이 되는 거죠. 그 가치관이라는 것도 체면이에요. 가치관. 꿈 비전이라는 것도 체면이야. 교회 다니는 분은 믿음 갖죠. 믿음도 체면이에요. 믿음을 갖는 그 자체도 체면이라고. 그거는 그 예수님 체면에 빠진 거죠. 지금 말하면. 자, 불교로 보면은 그 불경을 드리고 어떤 뭐 절에 수련을 하는 거, 절 수련하는 거 이런 것도 체면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의 에너지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다 체면에 빠져 있는 건데, 그럼 체면이 왜 중요하냐? 이게 좋은 체면도 있지만 안 좋은 체면들이 있거든요. 안 좋은 체면은 뭐냐면 발표 불안증, 시작. 발표할 때만 떨리는 것, 이것도 발표 불안 체면이에요. 자, 우울증,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울 체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울 체면. 뭐 공포증, 이것도 체면이고요. 뭐 공황 장애, 불면증, 이렇게 모든 부정적인 심리는 전부 체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부정적인 체면. 그래서 체면은 쉽게 말하면은 부정적인 체면에서 빠져나와서 긍정적인 체면에 걸리게끔 도와주는 게 체면인데요. 발표 불안증이나 긴장 떨림이나 스피치 공포나 소심한 성격이나 이런 거는 부정적인 체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뭐 자신감이나 자존감이나 희망이나 꿈이나 비전이나 사랑이나 공감이나 이런 긍정적인 것은 오히려 빠져들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체면을 이상하게 보지 말고 체면을 이렇게 이제 뭔가에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걸 체면으로 본다면은 이 세상에 체면 아닌 게 뭐가 있겠냐 이거죠. 저희는 그래서 임상 체면을 다루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뭐 전생이나 환생이나 이런 부정적인 거하고 좀 다릅니다. 전혀 관계없이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NLP 기법을 써서 주로 치료를 하는데, NLP는 자, N은 뉴로, 따라서 뉴로, 신경을 의미합니다. L은 링귀스틱, 언어, P는 프로그래밍,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준다라는 의미에서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NLP는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을 NLP라고 하는데, 이제 이 NLP는 체면의 일종이에요. 체면의 그 사총격이다 보시면 되는데, 그 체면에 잘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체면에 안 걸리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체면에 잘 걸리고 3분의 1은 중간 정도 체면에 걸리고 또 3분의 1은 체면에 잘 안 걸려요. 그럼 NLP는 체면에 안 걸리는 사람한테 굉장히 유용해요. 체면에 안 걸리지만 체면에 걸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NLP는. 그리고 체면에 걸리는 사람에게도 NLP 기법을 쓰면은 더 효과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체면 NLP를 같이 혼용을 하면서 같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의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경험, 자,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보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원망이나 분노나, 다른 스트레스적인 사건들을 편안한 기억으로 다시 바꿔주고요. 그리고 뭐 공포증이나 불안증이나 이런 것도 이제 편안한 기억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왜 가능하냐? 우리 두뇌는, 어떤 사건을 연합을 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멀리 떨어져서 보게 만드는 그런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강 건너 불 구경을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보는 그 마음도 있지만, 몰입을 해서 10년 전의 일도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고 짜증나는 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잠재의식은 모든 힘든 기억을 이렇게 연합을 해서 마치 비디오 영상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마치 3살부터 8살까지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자, 나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가시나무새 노래 아세요? 가시나무새 보면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신체 나이의 상태에는 그 의식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65년생인 거, 54살, 4살의 우리 선생님의 마음도 있어요. 54살. 근데 선생님 안에는 5살 때 마음도 있고, 6살 때 마음, 11살 때 마음, 12살 때 마음,
다양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나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두렵게 만들거나 기죽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마음은 54살 마음이 아니에요. 5살 때 마음이나 6살 때 마음이나 7살 때 마음이나 어릴 때 상처받은 마음들이에요. 일단 그 상처를 한번 받아버리면 이 상처에 대한 기억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그대로 각인됩니다. 각인은 새겨진다는 거죠. 일단 새겨지면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자, 8살이 되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면서 비슷한 대상이나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어릴 때 그 상처가 되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상처받은 그 마음을 우리는 내면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면 아이. 나는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이 내면 아이를 다 만나 주셔야 돼요. 다 만나서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마음을 풀어주면서 이 분노나 두려움을 없애줘야 돼. 그걸 이제 체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일반 의식 상태에서 그게 힘들어요. 그 체면 상태에서 몰입하면서 어릴 때의 그 기억을 머리에 떠올리고 어릴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나를 더 많이 사랑을 심어주고 엄마한테 꾸지람 들으면서 기주고 있는 나한테 기를 살려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여러 내면 아이를 사랑이 넘치는 아이로 다시 바꿔주면서 통합을 해줄 때 내 마음은 자신감으로 넘치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이제 저희는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체면 치료, NLP 치료하고 이제 스피치 훈련이 배경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이렇게 이제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10명 중에 한 8명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자아를 강화시켜주는 부분인데요. 자아는 이제 자존감, 자기 사랑을 자아라고 그러는데요. 자, 내면이란 토양의 물과 그름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서 메마른 토양이 기름진 토양으로 바뀌면 나무나 잘 자라잖아요. 네. 그렇죠? 나무가 잘 자라려면 기름진 토양이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말을 잘하려면은 이 스피치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대인관계, 리더십, 영업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외적인 성격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좋아지려면 내면의 자아가 건강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이 내면의 자아가 중요하냐? 사랑은 돈과 같아요. 돈이 없으면은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돈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5만 원 누구한테 빌려준다.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근데 돈이 10억이나 있다. 10억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10억이나 있는데 5만 원 빌려준다. 이거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는 큰 부담이 아닌 것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한테 좀 피드백을 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상처 줄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힘든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한테는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부정적인 평가도 들어야 되고 부정적인 판단, 뭐 비난, 비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겠죠. 그때마다 사회생활 자체는 어차피 상처를 받아야 될 환경인데. 자, 우리가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뭐냐를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는 바로 이제 그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여러 훈련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 훈련들이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뭐 있는 것들 나를 표현하는 것, 발성 웃음법, 그다음 긍정문 낭독, 뭐 사랑의 긍정 셀프 토크, 감사 일기 쓰는 것, 성공학 책을 읽는 것, 동기부여 음원을 듣는 것, 체면 NLP 활용해서 시각 훈련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자아를 키워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같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요걸 이제 21일 집중 반복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21번을 여기 얼마나 빨리 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패턴을 만드는 것은 21번을 집중 반복을 할 때 패턴이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죠. 21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서너 번 해보다가 그만둬요. 서너 번 해보다 그만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머리에 어떤 지식은 되죠. 아,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이건 알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너 번 해보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최소 21번 이상을 집중적으로 반복을 해서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자, 몸이 기억하게 한다. 시작. 몸이 기억하게 한다. 자, 몸이 기억을 하게 만들어야 돼. 머리가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을 하게 만들어야 돼. 말을 잘하려면은 내 입이 기억을 해야 돼. 입에서 말이 그냥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그 언제 머리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자, 마치 피아노를 연주 잘하면은 머리로 금발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가 기억해야 돼요? 손가락.
타이핑 잘 치려면 손가락이 기억해야 되죠. 이렇게 모든 것은 숙달이 필요합니다. 몸이 기억할 정도로. 최소한 21번 이상을 반복을 해서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야 되고 21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1번 이후에도 꾸준한 반복을 해서 내 몸이 숙달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스피치 훈련을 했는데 스피치 단어의 공식화가 되죠. 공식화. 마치 구구단을 배우는 것처럼 스피치도 공식처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NLP 언어의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참 제대로 배우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같은 언어라도 NLP 언어는 상당히 좀 우회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러면서도 잠재의식 차원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언어의 패턴들이 많아요. 리턴 모형이나 메타 모형이나 SOM이나 뭐 양자 언어 뭐 이렇게 다양한 패턴들이 있는데요. 그런 NLP 언어를 제대로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보다 굉장히 좀 우아하게 세련되게 말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이 말도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공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식. 앞으로 왜 언어를 계속 훈련해야 되냐면요. 21세기는 플랫폼 시대예요. 플랫폼 시대.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3D 프린트나 무인 시스템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 버려요. 그럼 인간이 마지막까지 빼앗기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의 기술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만큼은 기계한테 빼앗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말을 잘하는 사람과 말을 못하는 사람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말을 못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차이가 2배, 3배의 차이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수백 배, 수천 배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을 잘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평생 정신적인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노예만 노예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정신적인 노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노예가 되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죠? 네. 그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뭐예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분도 언어가 중요하고요. 뭐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뭐 저처럼 이렇게 교육을 하는 사람, 상담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이 언어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말을 잘해야 된다. 자, 언어를 그래서 훈련하세요. 근데 말을 잘하려면 3단계로 가는데요. 요것만 하고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있는 그대로 말한다. 시작. 있는 그대로 말한다. 두 번째, 내면의 에너지를 키운다. 내면의 에너지를 키운다. 3단계, 프리젠테이션 강의 기술을 훈련한다.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기술을 훈련한다. 자, 처음에는 말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술이고 뭐고 다 잊어버려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냥 나를 표현하는 거.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긴장하면 긴장하는 대로, 떨리면 떨리는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산만남 습지를 해야 돼. 두 번째는 자, 내면의 에너지를 키운다.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면에 집중을 해야 돼. 내면. 긴장, 떨림이나 불안이나 공포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이나 소심한 성격이나 이렇게 부정적인 내면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체면 NLP 심리치료가 중요하다는 거. 심리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넣기 위해서는 또 사랑의 힘을 키워줘요. 사랑. 최고의 에너지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이 깃든 사람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분들이 두려움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사랑이 큰 분들이죠. 사랑이 컸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낸 거죠. 그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각자들, 옛날에 뭐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또는 천주교에 보면은 뭐 신부님들 이런 분들 중에 저기 조선시대에 그 신앙을 전하다가 뭐 순교한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두려움이 없는 분들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사랑의 힘이 컸던 분들, 사명감이 컸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뛰어넘는다. 자, 사랑은 두려움을 뛰어넘는다. 시작. 사랑은 두려움을 뛰어넘는다. 사랑은 두려움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 사랑이 크면은 어떤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사랑이 적으면은 두려움의 지배를 받아. 자,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이 부족하면 두려움에 지배받는다. 두려움에 지배한다. 그래서 내가 남의 눈치 보고 기죽고 긴장되고 떨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니지. 사랑이 부족해서 사람들한테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충만하면 두려움을 왜 느끼겠냐고. 그래서 의자가 하나가 있다면요. 이 의자에는
사랑과 두려움이 동시에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크면은 두려움이 앉을 수가 없고요. 두려움이 앉아버리면 사랑이 앉을 수가 없어. 큰 감정이 먼저 의자에 앉아버리면은 작은 감정들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의 감정을 키워라 이 말이죠. 사랑의 감정을 키우면 돼. 근데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가 다 극복이 돼요. 자, 나를 사랑하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걸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다 사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랑의 안경은 사랑을 느끼게 만들죠. 근데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모든 게 두렵게 보이고, 사람들이 진짜 뭐 나만 싫어하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눈치 보고. 그래서 안경이 사랑의 안경이냐 두려움의 안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내면의 에너지를 키운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에너지를 키워. 그리고 사명감을 키워요. 사명감. 사랑감으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사명감. 이제 교회 이제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 성경 말씀에 대한 사명감이 필요할 것이고, 영업하는 분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명감이 필요할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변화나 치유에 대한 사명감이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말을 하면은 자 뭐가 두렵겠냐 이거죠. 그럼 말은 술술 노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프레젠테이션 강의 기술, 스피치 기술을 훈련하는 거죠. 자 스피치도 제가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 언어의 공식을 배워야 돼요. 말을 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핵심부터 말하고, 핵심 주제부터 말하고, 자 주제와 관련된 근거 부연 설명을 하고, 다시 핵심을 반복하면서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3단계 학습을 일단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스토리텔링 속에 교훈을 이끌어내고, 그 교훈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득이 될 것인가 비전 제시를 하는 이런 또 스토리텔링 기법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기초적으로 이제 그 두 가지 학법만 잘 활용해도 말이 잘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4단계로 말을 해야 된다. 4단계. 자, 첫 번째는 실수하고, 두 번째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세 번째 자기 사랑의 힘을 키워서 마지막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명강사를 훈련한다. 이렇게 하면 말을 잘 하게 됩니다.